이 영상에서는 먼저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과 순간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 네, 그리고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순간속도의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의 그래프가 가령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여기 점 P가 있어요. 점 P의 좌표는 C에서 점 P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C, 이제 FC 이 함수가 지금 y fx 이런 함수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네, 여기 이 C라는 점에서 일정한 간격, 그 간격을 H라고 할까요? H만큼 떨어진 데서 그럼 C 플러스 H라는 점 위치에서 또 다른 점 Q가 있다고 하죠. Q는 X좌표가 C 플러스 H가 될 거고 대응되는 Y좌표는 F란 함수를 C 플러스 H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할선은 시컨트. 네, 할선 PQ, 이 PQ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걸 M, 네, 우리가 기울기를 M으로 표현했었는데 밑에 시컨트. 할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이건 네, 분모가 x의 간격이 두 점 사이 x 간격, c 플러스 h와 c 사이의 간격은 h일 거고 두 점 사이의 y 간격은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c, 여기에 y 값의 차이에 해당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을 q라는 점을 점점 p에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또는 h를 점점 0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할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다가 h가 0으로 도달하는 순간 점 p에서 이런 접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점 p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죠. 접선의 기울기를 역시 m이라고 쓰고 탄젠트, 접선 탄젠트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건 이 할선이 점점 움직여서 점 P에서의 접선으로 바뀔 테니까 그때 기울기도 할선들의 기울기가 점점 변해서 접선의 기울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할선의 기울기 m 세컨트를 극한을 보내주죠. h를 0으로. 그래서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c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이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돼요. 네, 또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식을 약간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데 네, 순간 속도. 네, 어떤 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가령 도로에 이렇게 자동차가 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럴 때 t는 특정한 시각을 t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시각에 이 자동차의 위치를 s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그 위치가 시간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랬을 때 시간 C에서 시간의 간격이 C에서부터 C 플러스 H 가령 12시에서부터 30분 동안 움직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시각이라고 쓴 거랑 시간이라고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시각은 특정한 시각, 딱 고정된 그 시각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은 두 시간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봐요. 평균 속도. 네,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속도는 보통 우리 속도를 재는 대표적인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 네, 시간당 몇 킬로미터씩 움직이는지. 네, 이건 네, 시간분의 거리 또는 이동 거리. 네, 이렇게 속도를 계산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단위를 한 시간 아워 단위로 계산하고 이동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면 그 사이의 비로 우리가 속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평균 속도는 네, 요 시간 그러니까 F의 시간을 먼저 쓸까요? 시간이 요 간격이 h라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동 거리는 네, F의 c 플러스 h 이게 시간이 끝난 시간의 시각의 위치죠. 마이너스 fc 시작하는 시간의 위치. 그렇죠? 이게 그 사이에 이 시간 동안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 t가 c일 때 이제 순간 속도를 계산해 보자. 순간 속도를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 속도 c에서 c 플러스 h까지 이 구간 동안 계산한 평균 속도에서 이 시간 간격 h를 점점 0으로 보내면 그게 순간 속도일 거예요. 즉 순간 속도는 앞서 계산한 평균 속도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를 h로 나눈 평균 속도에서 이 시간의 간격 h를 0으로 보내면 순간 속도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접선의 기울기하고 순간 속도가 정확히 동일한 수식으로 표현이 되죠. 순간 속도라는 건 위치 함수를 계산해서 그 위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면 그게 순간 속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x가 정의역 그리고 y가 공역인 그런 함수 f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정의역에서 숫자 하나, 정의역의 원소 하나를 고정시켜 놓도록 하죠. 네, 먼저 점 C에서 함수 f의 미분계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호로는 f 프라임의 C에서의 값. 네, 이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우리 앞서서 봤었던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속도에서 등장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c. 네, 이렇게 쓴 걸 점 C에서 f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걸 그래프로 보면 여기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점 C가 있고 C 플러스 H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 C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C와 C 플러스 H가 있었어요. 네, 그때 H를 점점 0으로 보내면서 이 할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그때 요 C 플러스 H라는 걸 만약에 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요점 여기가 높이가 F의 C가 있었고 여기는 F의 X가 될 겁니다. FX가 F의 C 플러스 H인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면 f의 c 플러스 h를 fx로 쓸 수가 있고 f의 c 이 차이를 h로 나눠야 되는데 h가 이 사이 간격입니다. 저희 사이 간격입니다. 그렇죠? h라는 건 다시 쓰면 x-c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분수식을 이렇게 고쳤을 수 있고 h 대신에 이제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리밋
x가 c로 수렴할 때 요 b의 극한을 취하면 그게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f가 c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부를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f'c가 존재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가 정해진다, 그걸 그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그래프에서 접선은 이 C점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C를 움직여 다니면서 그때마다 C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접선을 다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를 움직여 다니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쭉 계산을 하면 그때 우리가 도함수 라는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F'에 이제 X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 등장했던 요 X랑 의미가 살짝 다른데, 여기 있는 이 C 자체 대신에 X를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리밋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요 C 대신에 X를 쓴 거예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즉, 여기 있던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던 그 C를 이제 변수로 생각해서 움직여 다니면서 여러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그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도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었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앞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함수의 연속성은 자동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f가 c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도함수, 미분계수 f'c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었죠. 네, 그러면 f는 c에서 연속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증명해야 되는 사실, want to show, 우리가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C에서 미분 가능하면, 즉 exist f'c,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C에서 연속이다.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그 함수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밋 x가 c로 갈 때 fx의 값이 fc랑 일치하면 그게 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fx라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미분계수가 등장하는 식으로 바꿨으면 이걸 fx 마이너스 fsc 나누기 x 마이너스 c, 우리 미분계수 f'c를 이런 극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 이게 지금 fx를 좀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먼저 여기다가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c를 곱하죠. 그럼 이렇게 분모가 사실 지워진 거예요. 지워지고 나면 fx 빼기 fc가 됐으니까 이 뒤에다가 플러스 fc를 더해주면 원래 fx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의 fx를 이렇게 변형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극한으로 보내봐요. x가 c로 갈 때, 리밋 x가 c로 갈 때 극한으로 보내봐요. 네, 그러면 극한 정리해서 극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가령 덧셈에 대해서 분리가 되고 곱셈에 대해서도 분리가 되고, 그래서 극한을 여기 있는 각각 항들에 나눠 넣어주면 극한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의 c 곱하기 극한 x가 c로 갈 때 x-c의 극한 플러스 네, fc는 상수죠. 사실 x랑 상관없으니까 극한을 보내나 마나 그냥 fc 값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이게
f 프라임 c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게 c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x-c에서 x가 c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하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부분이 0으로 가니까 값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남는 게 그냥 함수값 fc만 남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져서 이게 서로 연속이 됩니다.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나요? 다시 말하면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인데 역으로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 될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해 볼 수 있냐면 f가 연속이면 f가 미분 가능인가? 가능이냐? 일반적으로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례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발례라는 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은 아닌 그런 예를 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대표적인 함수가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죠? x가 조금 변하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조금 변해요.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죠. 그런데 요 점에서는 뾰족한 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요.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런 함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도함수 계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도함수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먼저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작업을 할 텐데 그 미분이라는 걸 어떤 작용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어떤 함수 f가 있습니다. f는 어떤 함수예요? 그럴 때 우리가 f'이라는 도함수를 얻어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f라는 함수에 f'을 대응시키는 과정,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걸 미분해서 넣은 도함수는 유일하게 정해지니까, 그죠? f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도함수가 정해지니까 이 미분이라는 과정, 계산 과정 자체를 일종의 함수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다 모아놨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집합에서 도함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으로 가는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함수 f가 하나 여기 있으면 이게 여기 가서 f'이 얻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 대응 관계를 내가 미분 작용소 D라는 걸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F'을 dF 또는 여기 괄호가 있으면 함수처럼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괄호를 생략하고 dF 이렇게만도 써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집합에서 도함수의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함수란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미분이라는 걸 함수란 이름 대신에 작용소 또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작용소 또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의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실제 미분을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간단한 함수의 미분을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fx가 k,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도함수가 f'x가
0이 돼버리죠. 그죠? 상수함수는 변화율이 없으니까,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0이니까. 또 fx가 항등함수. fx가 f에 x를 넣었더니 그냥 x가 나왔어요. 자, 그런 경우는 그때 f'x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도함수가 항상 1이겠죠. 그죠? 또 많이 다루는 게 이제 거듭제곱 함수 x의 n승. n승을 x n승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계산했었던 거죠. 프라임 x는 요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x의 n-1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요?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이제 x 플러스 h 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미분계수 도함수식을 계산할 때 x 플러스 h의 n승이라는 거듭제곱이 등장하죠. 그걸 이항전개로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도함수가 얻어집니다. 네, 또 이런 간단한 함수에 도함수들에 덧붙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분의 선형성이라는 건데요. 여기 정리를 이쪽으로 가져올까요? 자, f와 g라는 이런 두 개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라는 두 개의 상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a 배의 f, 함수 f를 a 상수배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 이거의 도함수를 취하면 이건 f'x, 도함수를 계산하고 그걸 a 배 해주면 돼요. 또 두 번째, 함수 f와 g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이 더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하면 이건 f'x, g'x 각각의 도함수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더해주면 돼요. 자, 이 두 개를 잘 결합을 해보면 개수가 a가 있었고 여기 b라는 개수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af 더하기 bg, 이 두 함수를 f를 a 배하고 g를 b 배해서 더했어요. 이런 걸 두 함수의 1차 결합이라고도 부르는데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함수, 이거의 도함수를 계산을 하면 fx의 미분, gx의 미분, 각각의 도함수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요 개수 a배, b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죠? 또는 이걸 저 미분작용소의 기호로 써보면 미분작용소 안에 a배 f 더하기 b배 g를 계산해주면 이건 d가 f에 작용되고 d가 g에 작용되고 따로따로 작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a배, b배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들을 상수배에서 더한 걸 1차 결합이라고 불렀는데 그 1차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작용소라는 걸 작용을 하면 각각의 함수들에만 미분을 작용을 하고 그 얻어진 결과를 다시 1차 결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요 D에 미분작용소 D에 D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불러요. 선형성. 우리가 앞으로 다룰 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작용소도 선형성이 있고 반대로 적분도 우리가 선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 선형성이 왜 중요하냐? 선형성이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형성이 있으면 복잡해 보이는 함수들의 미분이라는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5배 x제곱 더하기 7배 x 마이너스 6이 있다. 그럴 때 f'x를 계산하라. 자, 여러분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알죠? 그죠? f'x는 우리가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더해진 거 또는 빼진 것들은 각각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5x제곱을 미분할 때 상수 5는 무시하고 일단 x제곱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배 x. 여기는 7x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1이라 그랬고 앞에 붙어 있는 개수 1에다가 7을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항식의 미분을 각각의 항들로 따로따로 항들의 미분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곱과
그 몫의 미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곱의 미분법. 또는 이걸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일단 함수 두 개를 준비를 하도록 하죠. f와 g 두 함수는 미분 가능인 함수들입니다. 네, 그럴 때 f 곱하기 g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진 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한쪽 함수를 미분해주고 그다음에 뒤쪽 함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f는 그냥 놔두고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해주면 네, 이게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미분을 한쪽씩 따로따로 해주면 되죠. 함수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면 그 곱해진 함수도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항이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화면에 몫의 미분법. 네, 몫의 미분법은 두 함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 그래서 g분의 f라는 함수를 미분해요. 물론 여기서 gx 분모는 0이 되는 경우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몫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모는 원래 분모 gx를 제곱해야 됩니다. 분자는 미분한 거에 도함수의 분자는 먼저 원래 분자를 미분하고 fx 거기다가 gx를 곱하고 네, 마이너스 fx에다가 g 프라임 x 여기는 합이 아니고 여러분 차로 바뀐다는 걸 조심해야 되죠. 이게 몫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삼각함수를 소개하고 삼각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각함수는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들 사이에 b를 가지고 정의했었습니다. 가령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사이 각을 가령 t라고 표현해 보죠. 네, 그러면 그때 ABC 삼각형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각각 각 A에 대응되는 변을 반대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C 여기를 B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sin t는 네, C분의 A 또 cosine t는 C분의 B 그리고 탄젠트 t라는 건 B분의 A. 네, 이런 B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C가 1이면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값은 그냥 A가 될 겁니다. 사인 t는 그냥 A가 될 겁니다. 즉,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코사인 t는 그냥 B라고 써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더 확장할 수 있는데 네,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생각을 하죠. 반지름이 1인 원. 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의 양의 방향 거기서부터 특정한 각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이 각도를 t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여기 단위원 위에 반지름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그러죠. 단위원 위에 점 P가 생길 거고 그 점의 좌표를 x와 y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여기가 t면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 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1인 경우니까 sin t는 단위원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y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예요. 코사인 t는 여기에 x 좌표에 해당됩니다. 탄젠트 t는 그 사이에 b, 즉 x분의 y를 요 t에 대응되는 탄젠트 값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 각 t라는 걸 꼭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가령 t가 90도 또는 2분의 파이를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삼각형의
위치는 반대쪽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x 값이 음수가 됩니다. 길이가 음수인 그런 선분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요 대응 관계를 그대로 확장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각도 범위를 90도보다 더 큰 또는 심지어 음수가 되는 각도에까지 우리가 삼각함수를 확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y equal sin t 대신에 x를 쓸게요. 왜냐하면 xy 좌표에다가 xy 좌표 평면에 이 사인 함수를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 xy 좌표 평면에다가 x축 그리고 sin x축에 대응되는 sin x 값을 그려보면 네, 여기 t 대신에 x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삼각형의 요 점에 이 점의 높이를 쭉 그려주면 됩니다. 처음에 각이 0일 땐 점이 여기 있으니까 값이 0일 거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90도가 되면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죠.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때 높이 y 값은 1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 1까지 가죠. 1까지. 그 다음에 그 x 또는 이 각도를 점점 더 키우면 이제 값이 다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여기 파이 180도가 되면 값이 0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180도보다 더 내려가면 더 지나가면 y 좌표가 이제 음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파이가 되면 다시 0에 도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반대로 y equal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움직여갈 때 요 x좌표의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요 t라는 각도가 0일 때는 x좌표가 1이었었고 여기 1에서부터 0일 때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요 좌표가 아랫변이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여기서 0에 도달하죠. 90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거기를 넘어가면 요점에 x좌표는 이제 음수가 되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서 여기가 2분의 3파이일 때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여기서 1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죠.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이 둘의 비로서 표현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개념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각도로 확장한 삼각함수의 정의였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삼각함수들의 미분, 도함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 삼각함수들의 역수로 표현되는 그런 삼각함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사인 또는 그걸 줄여서 코스라고 하는데 쓴 건데 이게 사실은 코사인이죠. 코사인. 이 함수들의 역수로 표현된 걸 CSC T라는 게 사인 T의 역수입니다. 또 SEC 라고 쓴 게 시컨트라고 쓴 게 이게 코사인 t의 역수로 정해진 함수입니다. 네, 탄젠트 t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 코트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여기 CSC라고 쓴 게 코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시컨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컨트가 되는데 역수를 취할 때 코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그게 시컨트가 되는 게 아니고 코시컨트가 됩니다. 코가 있던 코사인의 역수를 취하면 코가 떨어져서 시컨트가 됩니다. 그죠? 탄젠트 역수를 취하면 코탄젠트가 돼요. 자, 이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되는 또 다른 삼각함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각함수들의 미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미분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성질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쓸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건데요. 덧셈 정리가 뭐냐면 삼각함수 사인에다가 들어가는 함수를 각들을 더했습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같이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을 하면 그럼 이건 사인 알파 네,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네, 사인 베타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코사인 함수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을 하면 먼저 각각의 코사인을 계산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계산하고 여기에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쓴 건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인 값들을 계산해야 돼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네, 탄젠트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는 탄젠트에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분수꼴로 표현되는데 분모가 1. 자, 여기도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분자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이 부호랑 같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더해준 나타낸 게 이게 탄젠트에 대한 데셈 법칙입니다. 네, 다음으로 삼각함수를 미분하면 삼각함수의 도함수가 어떤 꼴로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분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몇 개의 극한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극한을 취할 건데 x가 0으로 갈 때 t라고 쓸까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 t와 sin t의 b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1로 수렴하게 된다. 네, 두 번째,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 b를 극한을 취하면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요 성질은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뭘 보고 싶은 거냐면, sin t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t축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sin t, 네, 이게 sin t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게 y equal sin t예요. sin t가 분자가 t가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모는 t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냐면 y equal 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분모도 역시 0으로 가요. 그럴 때 요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그 0으로 가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b가 정확히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하면 두 번째 이런 극한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극한을 직접 여기다 계산을 해볼까요? 네,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에서 t를 0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리밋 t를 0으로 보내는데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t, 1 플러스 코사인 t 똑같은 값을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t가 0으로 갈 때 t가 0 근처에서 코사인 값이 1입니다. 그렇죠? 1이니까 분모는 사실상 2에 가까이 갈 거고 여기도 분자도 2로 가까이 가는 그런 꼴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고쳐놓고 난 다음에 t가 0으로 갈 때 극한에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분모가 t의 1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가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는 사인 t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리밋 분자가 이제 사인 제곱 t입니다. 그렇죠? 분모는 t가 있고 1 플러스 코사인 t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끊어서 사인 t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나눠줘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눠줘 보면 여기 t분의 사인 t 이게 1로 간다 그랬어요. 1. 근데 1 플러스 코사인 t에서 분모는 t가 0으로 가면 여기가 1로 가니까 2로 가고 분자가 그때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1로 수렴하고 오른쪽 부분은 0으로 수렴하고 해서 이게 0이 돼버리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도함수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sin x를 미분하면 그러면 코사인 x가 얻어지죠. 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sin x. 그리고 세 번째 탄젠트 x. 탄젠트를 미분하면 그러면 시컨트의 제곱이 됩니다. 시컨트 제곱 x. 또 시컨트 x를 미분하면 그러면 시컨트 x에다가 탄젠트 x가 하나 곱해지죠. 또 코시컨트를 미분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가 하나 곱해집니다. 네, 끝으로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의 x. 이런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시긴 어려울 테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령 첫 번째, sin x의 미분이 왜 코사인 x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sin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sin x를 미분하면 그 정의가 뭐였었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분의 sin에다가 x 플러스 h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sin x. 그렇죠? 자, 그럴 때 x 플러스 h라는 두 개의 값이 더해진 거의 사인은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각각의 사인들로 풀어 헤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자, 이 부분을 덧셈 정리로 풀면 sin x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sin h. 뒤에 마이너스 sin x는 하나 그냥 남아있죠. 이걸 나누기 h에서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항들을 리밋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h가 0으로 갈 때, sin x를 가지고 있는 항들을 다 가지고 와보죠. sin x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sin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다 가지고 와보면 그럼 이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런 꼴입니다. 플러스 코사인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보면 여기가 h분의 sin h 이런 꼴입니다. 우리 앞서 보조 정리에서 뭘 확인했었냐면 이 부분 h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h 또는 여기선 1 마이너스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부가 하나 붙겠지만 어쨌든 0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요 b는 h분의 sin h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1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 이 부분 없어지고 여기 코사인 x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이 얻어지는 이유이죠.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 탄젠트를 미분해 봅시다. 탄젠트 x, 탄젠트를 미분해 보면 이런 정의를 쓰는 대신에 탄젠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비니까 이렇게 몫으로 표현한 다음에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코사인 제곱 x가 될 거고 분자가 사인 x를 미분해야 되고 거기다가 코사인 x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빼기 사인 x를 가만히 놔두고 코사인 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x에 분자가 어떻게 되나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이 한 개 더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x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그래서 증명 안 했지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가 두 번 나오니까 원래 하나가 있었고 하나가 더 나와서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서 분자가 1로 바뀌고 나면 코사인 제곱이 분모에 두 번 들어있죠. 그죠?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 시퀀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줄여서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탄젠트 함수의 미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는 연쇄법칙이라고 불리는 미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쇄법칙 또는 체인룰이라고 하는 건 네, 함수 f가 있는데 y equal fu 라는 걸로 주어진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u가 다른 함수 g of x 이렇게 주어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등장하는 두 개의 함수 f와 g가 모두 미분 가능하다고 보죠. 자, 지금 u가 gx고 fu가 y다라고 하면 요 x와 y 사이에는 관계가 뭔가요? y가 어떻게 얻어졌냐면 f 안에 u가 들어있는데 그 u가 사실은 gx였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f와 g의 합성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합성함수 f와 g가 합성된 이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f를 미분해서 바깥쪽 함수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한쪽 함수 gx를 가만히 넣어줘요. 이거로 끝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 g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바깥쪽에서 있는 함수부터 한 번씩 차례대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증명을 살펴보면 f of g라는 합성함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이 합성된 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일단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합성함수 f 안에 g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x 플러스 h를 넣을 거고 마이너스 f 안에 g 안에 x가 들어있어요. 자, 요걸 h로 나눠서 리밋 h를 0으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야 되겠죠. 이게 합성함수 f of g의 g의 도함수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h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가 f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gx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모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다가 분모 h를 쓸게요. 여기다가 똑같은 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뭘 넣어줄 거냐면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보이나요? 이 뒷부분에 g 프라임 x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뒷부분이 g 프라임 x, g의 미분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럼 옆부분,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이걸 일단 이 극한을 양쪽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가 h,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래서 g 프라임 x가 될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분모 이만큼을 다른 변수, 가령 예를 들어 k 이렇게 써볼까요? k라고 써보면 그러면 이게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k였어요. 요 gx를 반대로 넘기면 그게 지금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f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 gx를 반대로 넘겨야 돼요. gx 플러스 k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b가 분모를 k라고 쓰면 분자는 f의 gx 플러스 k에서 마이너스 f의 gx 이런 꼴이죠. 자, 여기서 원래 h가 0으로 극한을 보냈는데 여기는 지금 h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h 대신에 새로운 변수 k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h가 0으로 가면 왼쪽이 gx가 될 테니까 gx 빼기 gx가 돼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h가 0으로 가면 k도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즉 h라는 변수 대신에 이렇게 바꿨을 때 리밋 이제 여기를 k가 0으로 가는 극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왼쪽 부분이 이제 F를 미분한 거예요. F를 미분한 건데, F를 미분한 건데, 어디서 미분한 거냐면, GX라는 값에서 미분한 거죠. GX라는 값에서 F의 미분계수를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이 부분이 G 프라임 X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는 바깥쪽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입체적인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y라는 함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여기서는 60승이라고 불렀네요. 자, 60승이면 아마 여러분 이걸 전개할 엄두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령 여기가 60승이 아니고 제곱 정도였다.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계산하라. y'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아마 제곱을 먼저 풀어서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건 다항함수, 2차 함수랑 x의 60승이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60승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60승을 미분하면 60이 나오고 이거에 59승으로 떨어지겠죠. 어디서?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gx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함수, 60승이라는 함수를 한번 미분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안에 들어있는 2차식을 미분하면 이제 4x 마이너스 4라는 항이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미분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그 개념을 발견하고 써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노테이션들은, 많은 기호는 뉴턴의 기호였고, 라이프니츠는 조금 다른 기호를 썼습니다. 라이프니츠의 기호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분을 표현할 때 라이프니츠는 어떤 기호를 썼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표기법. 그래서 일단 함수 y =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 변수 x가 x1이란 값에서 x2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럴 때 x1에서 x2로 변화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제 그래프가 가령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y = fx예요. 거기에 여기 x1이라는 점이 있고 x2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x1에서부터 x2로 변화됐을 때 이 사이의 간격을 라이프니츠는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는 x2 빼기 x1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화할 때 x의 증분 또는 인크리먼트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델타 x가 델타 곱하기 x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그죠? 델타 x가 델타란 변수가 있고 x란 변수가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델타와 x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델타 x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대응되는 함수 값의 증분 f의 x2 빼기 f의 x1 이 차이를 델타의 그럼 y라고 쓰면 되겠어요. y란 변수의 증분.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델타 x면은 그러면 이 차이가 델타 y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델타 x와 델타 y의 b, 그 b가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p와 q를 연결한 선분의 할선의 기울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면 이게 f의
x2 마이너스 x1 이것분의 f의 x2 마이너스 fx1. 그렇죠? 또는 이걸 x1을 그냥 x라고 하고 x2를 x 플러스 h 또는 x 플러스 여기서는 지금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럼 요식을 분모 델타 x분의 분자를 f의 x2가 이제 어떻게 표현됐냐면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f의 x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할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우리 여기 델타 x가 하나의 변수라 그랬었죠. 이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x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는 도함수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밋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건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 즉 f 프라임 x 우리가 기존에 쓰던 도함수의 기호가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어떤 기호를 도입했느냐? 요 델타 x분의 델타 y 라는 기호뿐만이 아니라 이걸 줄여서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을 dx분의 dy로 적자라는 게 라이프니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dx가 뭐냐? 그건 델타 x를 0으로 보낸 극한.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dx는 델타 x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 극한은 0이잖아. 그죠? 그래서 dx라는 건 요 델타 x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값이 다른 변수가 0으로 가는 것과 어떤 비를 이루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네,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면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던 연쇄 법칙을 라이프니츠 기호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쇄 법칙은 f of g 합성 함수를 미분하면 바깥쪽 함수를 미분하고 gx 거기다가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썼었던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y를 fu라고 뒀을 때 u가 gx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y를 이제 f와 g의 합성 함수에다가 x를 넣은 또는 f 안에 gx가 들어있는 이런 꼴이죠. 자, 여기서 이 합성 연쇄 법칙을 라이프니츠의 기호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뒤에서부터 써볼까요? 이 변수가 뭐냐면 델타 x분의 g가 지금 gx가 u라는 변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그거의 미분이니까 이게 dx분의 du 이런 꼴이죠. 이게 g 프라임입니다. 거기다가 앞에는 뭐가 곱해져 있냐면 f 프라임. f는 y 이꼴 fu에서 u가 변할 때 그 y 값이 f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 gx가 u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u니까 그거는 du분의 dy. 그죠? y 이꼴 fu에서 이거의 미분은 du분의 dy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뭐냐? 합성함수는 y 이꼴 합성함수의 x. 그럼 그 미분은 dx분의 dy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라이프니츠 표기법에서 연쇄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dx분의 dy를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라고 표현했을 때 분모에 있는 du와 분자에 있는 du가 서로 약분이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라이프니츠가 해석한 연쇄법칙의 의미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음함수 미분. 먼저 음함수가 뭐냐? 함수 값이 음수인 함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양함수, 함수와 음함수.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양함수는 영어로는 네, explicit function 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가령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그래서 x가 있으면 y라는, y = fx 이런 대응 관계가 주어지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네, 그걸 음함수와 대비해서 우리가 양함수 또는 explici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요 x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대응되는 값, 이게 y가 종속변수이죠. 네, 그러면 양함수와 반대로 음함수라는 건 뭐냐? 음함수는 네거티브 펑션이 아니고 임플리시트 펑션입니다. 임플리시트 펑션. 네, 임플리시트 펑션은 뭐냐? 네, 대표적인 경우가 f equal x, 예, x와 y가 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x와 y 두 변수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 0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값이거나. 자, 대표적인 예가 f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런 대수적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 y들 다 모아보면 이건 단위원이죠. 반지름 1인 단위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함수로 볼 수 있느냐? 가령 여기서 y를 x의 함수로 볼 수 있느냐? 함수가 사실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로 함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 x가 있다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여기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위에 있는 이 함수값은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건 함수값을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을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라고 라는 함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점, 이런 특별한 점 한 점을 정해놓고 이 근처에서 보면 x가 살짝 움직이면 대응되는 함수값 y도 살짝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영역에서 보면 마치 함수처럼 움직이는 그런 대응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변화율을 측정하고 접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런 데서도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수식을 이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로 취급해서 그 변화율을 측정하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미분법이 음함수 미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함수꼴로 주어진 이런 식을 양함수꼴로 다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 위쪽이라면 구체적으로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서 여기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즉 양함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양함수로 바꾸지 않고 음함수 형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분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부르죠.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x의 제곱 y 마이너스 3y 이퀄 x의 3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y 이퀄 x 꼴로 형태가 y가 fx 꼴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x, y가 섞여 있는 이런 대수식입니다. 물론 잘 보면 여기서 y는 4x 제곱 마이너스 3을 묶어내서 그걸 분모로 넘기면 x에 대한 함수꼴로 변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변형을 해서 미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만약 우리가 이 위에 점
1,0, 1,0 여기 있나요? x에 1을 넣으면 x에 1을 넣고 y에 0을 넣으면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0이고 만족하니까 저 함수 그래프 위에 점 1,0이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는 y = fx로 표현했을 때 f'의 1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걸 양함수로 바꿔서 미분하는 대신에 음함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미분계수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냥 x로 미분해 봅시다. x로 미분하면 자, x제곱 같은 거 이제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y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변수가 아니고 지금 x에 의존하는, x에 종속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먼저 4x제곱을 미분하면 8x가 나올 거고 거기에 y는 그냥 그대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여기 x제곱이랑 4x제곱이라는 함수랑 y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을 써서 4x제곱은 그대로 남아있고 y를 미분해야 되죠. y 프라임 또는 라이프니츠 기호를 쓰면 dx분의 dy 그렇죠? 마이너스 3y를 미분하면 3배의 dx분의 dy 이게 오른쪽을 x로 미분해주면 3배의 x제곱 이런 꼴로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먼저 해놓고 dx분의 dy 미분계수를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4x제곱 마이너스 3의 dx분의 dy가 나머지 요항은 반대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y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도함수 dx분의 dy는 여기서 넘겨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y. 자, 여기 재밌는 게 y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이걸 양함수로 바꿔서 미분했다면 y는 사라지고 안 보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y를 원래 수식에서 뭐였죠? y는 원래 수식에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분모로 넘기면 x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양함수꼴로 표현된 미분과 동일한 값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걸 이 y를 이렇게 치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 1,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쨌든 이거니까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자리에다가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 1,0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표현된 미분 이 식에다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y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입하면 그럼 뭐가 나오죠? y가 0이니까 요항은 사라져버리고 x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1분의 3 그래서 이 기울기가 3이라는 뜻이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이거니까 y 이퀄 3의 x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